아! 위험해! 깎아내리는 듯한 절벽 위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외국인 여성이 있습니다. GPS는 신호를 잃어버렸고 폭설과 바람에 지도를 펼칠 수도 없는 급박한 상황. 옆에는 따라오라는 듯 쉴 새 없이 짖는 개 한 마리가 있습니다. 보통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곳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럼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설마 이게 가능할까? 미국 어드벤처 레이싱 팀인 팀 오로라의 리더 엘리자 윈터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백두대간의 웅장한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극한 어드벤처 레이스가 올해는 한국의 자연을 배경으로 펼쳐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흥분과 긴장으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다양한 지형을 누비는 레이스는 체력과 정신력뿐 아니라 팀워크까지 시험하는 치열한 도전이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유럽의 산악지대와 아마존 밀림에서 훈련했던 그녀에게도 완전히 새로운 환경이었습니다. 특히 대회 준비 과정에서 한국 산악 문화를 알게 된 순간부터 그녀의 관심은 더 깊어졌습니다. 이 나라의 등산 문화는 무언가 특별한 점이 있어 그녀는 팀원들에게 말하며 백두대간을 배경으로 찍힌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우리와는 다르게 이들은 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산과 공존하며 자연을 이해하려는 방식으로 접근하더라고. 팀 오로라는 대회 준비를 위해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첫 일정은 산악 가이드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이드는 백발이 성성한 한 산악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용철, 평생을 한국의 산속에서 살아온 사람으로 외국인들에게 한국 산악 문화를 전파하는 데 열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한국 산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삶의 일부로 여겨온 존재입니다. 조선시대부터 산을 신성하게 생각했고 등산 자체도 자연을 배우고 존중하는 과정이었죠. 그는 등산 전 산신령에게 기도를 올리는 전통과 산에서 생긴 모든 쓰레기를 가져오는 문화를 설명했습니다. 산에서 우리는 함께 갑니다. 누군가 길을 잃거나 다치면 그 책임은 모두의 것입니다. 엘리자는 이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유럽에서는 등산이 개인적 성취를 위한 활동인 경우가 많았고 팀워크보다는 개인의 능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박용철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는 이번 대회를 통해 단순히 자신들의 한계를 넘는 것 이상으로 팀워크의 진정한 의미를 배울 기회로 삼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단지 경로를 찾는 기술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는 마음가짐이에요. 그녀는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팀원들은 그녀의 말에 동의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산을 오르기 전 기도를 올리고 하산 후에는 산을 향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산속에서 얻은 물과 식량을 소중히 다루는 습관을 몸에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첫날은 순조롭게 시작되었습니다. 팀 오로라는 잘 준비된 장비와 철저한 계획을 바탕으로 초반 몇 구간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한국의 산악 지형은 가파른 오르막과 울퉁불퉁한 바위로 가득했지만 팀은 새로운 훈련 방식을 통해 서로를 격려하며 위기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오후가 되자 날씨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이내 폭우가 쏟아졌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팀의 계획은 차질을 빚었습니다. 산속에서는 경로를 표시한 리본들이 빗물에 젖어 눈에 잘 띄지 않았고 오히려 잘못된 길로 팀을 유도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멈춰야 할까요? 팀원 중 하나가 엘리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멈추는 것이 안전하지만 대회에서의 시간 손실은 막대한 차이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고민하는 사이 길을 찾던 팀원들이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길을 잃었어요. 엘리자는 한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사는 경사가 가파르고 나무들이 빼곡해 방향 감각을 잃기가 쉬웠습니다. 날씨가 더 악화되기 전에 새로운 경로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딘가에서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지? 엘리자가 소리를 따라가자 한쪽 나무 사이에서 진돗개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지만 당당한 자세와 반짝이는 갈색 눈은 두려움보다는 호기심과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개가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다른 팀원이 물었지만 엘리자는 이미 확신해 찬 얼굴로 개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진돗개는 마치 자신만의 경로를 알고 있는 듯 정확하게 길을 골라 걸어갔습니다. 팀원들은 개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고
걔는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팀을 사너리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팀은 절벽 가까이로 이어지던 위험한 경로를 피해 안전한 지점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자는 걔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며 너를 설령이라고 부를게. 한국 산속에서 우리를 지켜준 수호자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설령은 그녀의 손을 핫투며 마치 대답하듯 행동했습니다. 이날 이후 설령은 팀 오로라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길을 안내하는 존재를 넘어 설령은 팀에게 자연의 지혜와 신뢰를 상징하는 동반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만남은 팀 오로라의 여정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설령과의 만남은 단순히 극적인 순간에 불과하지 않았습니다. 폭우 속에서 설령은 팀 오로라에게 단순한 방향 지시 이상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안내한 경로는 안전할 뿐 아니라 예전에 사람들이 사용했던 산길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엘리자는 이 상황에서 설령의 행동이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더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설령을 따라 길을 걷던 팀원들은 어느새 자연스럽게 팀워크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설령이 조금 앞서 걸으며 종종 뒤를 돌아보는 행동은 마치 너희가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한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인 루카스는 자신의 발이 진흙에 빠졌을 때 설령이 달려와 도움을 요청하듯 낮게 울음을 터뜨리며 다른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설령, 너 정말 우리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아. 루카스는 설령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팀 오로라는 설령과의 동행을 통해 한국 산악 문화에서 배운 원칙들을 자연스럽게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자는 설령의 행동에서 한국 산악인들이 강조했던 철학을 떠올렸습니다. 서로를 돌보고 자연의 지혜를 존중하며 항상 협력하라. 한국의 산은 혼자 정복할 수 없는 존재이며 산을 오를 때의 모든 순간이 동료들과의 조화 속에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설령과 함께하며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기 한국에서는 심지어 동물조차도 이런 협력의 가치를 알고 있는 게 아닐까? 엘리자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묻어 있었습니다. 설령과 함께한 그날 밤, 팀은 안전한 장소에 도달한 후 텐트를 설치하며 잠시 쉬어갔습니다. 밤하늘 아래에서 엘리자는 팀원들과 나눈 대화 속에서 한국 산악 문화가 자신들에게 끼친 영향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없었습니다면 우리는 아마 이런 상황을 이겨내지 못했을 거야. 그녀는 설령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설령과 같은 동반자를 받아들일 마음도 없었을지도 몰라. 설령은 조용히 엘리자 옆에 앉아 마치 그녀의 말을 이해하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팀원들은 설령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우리를 구한 영웅이라며 감사의 표시를 했습니다. 팀은 다음 날 아침 다시 길을 떠날 준비를 하며 설령이 처음부터 이 산속에서 살고 있던 존재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한때 인간과 함께 살았던 듯한 설령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이어갔습니다. 엘리자는 설령의 몸에 남아있던 낡은 목걸이, 자국을 발견하며 그가 한때 가족을 잃었거나 버려졌을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설령,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내 덕분에 이렇게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어. 정말 고마워. 설령은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엘리자의 손을 핫투며 자신감을 주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폭우로 시작된 이 모험은 설령과 팀 오로라가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는 계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팀은 설령과 함께 앞으로의 여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설령과 팀 오로라가 함께 한 첫날 이후 팀원들의 행동에는 점점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설령이 만들어낸 유대감과 신뢰는 단순한 감정적 유대에서 그치지 않고 팀워크의 질적인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처음에는 걔가 어떻게 레이스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을 품었던 팀원들도 이제는 설령을 팀의 핵심 멤버로 여겼습니다. 루카스는 가끔 농담처럼 설령이 우리 팀의 코치를 해야 하는 거 아냐?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엘리자는 설령을 유심히 지켜보며 그의 행동에서 어떤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의지하는 걸 알고 있고 그에 따라 책임감도 느끼는 것 같아. 엘리자가 말하자 팀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설령의 행동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그가 앞서 가는 경로를 따라가며 노트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령이 선택하는 길은
항상 안정적인 지형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고 그 길은 자연의 흐름에 따라 위험을 피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듯했습니다. 설령의 리더십은 점점 더 강렬하게 빛났습니다. 팀원들은 때로는 사람이 아닌 설령에게 의지하는 자신들을 발견하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의존은 단순한 신뢰가 아닌 설령이 가진 지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레이스가 3일째로 접어들며 상황은 더욱 험난해졌습니다. 산속에서는 길을 잃기 쉬운 구간이 이어졌고 바위로 뒤덮인 경로는 발을 잘못 디디면 심각한 부상을 입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설령은 이런 구간에서 더욱 신중히 움직이며 팀원들이 따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아침 루카스가 중요한 순간에 균형을 잃고 바위 틈으로 미끄러지며 발목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팀원들은 즉시 구조에 나섰고 엘리자는 루카스의 상태를 확인하며 이동 계획을 재조정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멈춰야겠어. 루카스를 안정시키고 나서 움직이자. 엘리자가 말하자 다른 팀원들도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경로였습니다. 폭우로 인해 바위가 미끄러워졌고 GPS마저 신호를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설령이 나섰습니다. 그는 루카스의 곁을 지키며 팀원들이 그를 부축해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특히 설령이 주변 경로를 빠르게 탐색하며 안전한 길로 팀을 안내하자 팀원들은 그의 역할이 단순한 동물이 아닌 진정한 동료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설령이 없었다면 우린 이 산에서 이미 끝났을지도 몰라. 루카스는 고통 속에서도 설령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편 경쟁팀 베가는 여전히 첨단 기술에 의존하며 빠르게 경기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GPS, 드론, 그리고 고급 등산 장비를 활용해 경로를 탐색하며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속도와 기술 의존은 그들 스스로를 자연과 단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베가는 레이스 중반부에 GPS 장치가 오작동하면서 험난한 절벽 구간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이들은 기술만으로 의존하던 탓에 자연의 흐름을 읽지 못했고 심지어 팀워크마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팀원 간의 갈등이 고조되며 베가는 결국 대회에서 실격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팀 오로라는 설령의 도움을 받아 점점 더 안정적으로 경기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연의 흐름에 맞춰 경로를 탐색하고 한국에서 배운 산악 문화를 바탕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기술이 아닌 서로를 믿고 있어. 그게 차이점이야. 엘리자는 설령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레이스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설령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마지막 구간은 폭설로 뒤덮인 험난한 산악지대였습니다. 이곳에서의 경기 진행은 위험할 뿐 아니라 설령이 없었다면 완주조차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설령은 눈 속에서 냄새를 맡으며 빠르게 경로를 찾았고 때로는 멈춰서 경고음을 내며 팀원들에게 위험을 알렸습니다. 팀원들은 설령의 신호에 따라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설령은 부상을 입은 루카스를 끝까지 지켜주며 그의 옆을 지켰습니다. 폭설 속에서 길을 찾던 중 다른 팀의 도움 요청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방향을 잃고 폭설 속에서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엘리자는 망설임 없이 설령과 함께 그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설령은 위험한 지형에서도 길을 안내하며 다른 팀이 안전한 구간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팀 오로라는 한국 산악 문화에서 배운 철학을 몸소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설령은 단순히 길을 안내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팀 오로라가 배운 자연과의 조화, 협력, 그리고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설령이 없었다면 이 여정은 이렇게 의미 있는 경험으로 남지 않았을 거야. 엘리자는 마지막 캠프파이어에서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건 단순히 경로를 찾는 기술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자연과 하나 되는 방법이야. 설령은 조용히 엘리자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이 모든 순간을 이해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이제 팀 오로라는 설령과 함께 마지막 결승선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우승이 아니었습니다. 설령과 함께한 이 여정을 통해 배운 모든 것, 그리고 자연 속에서 새롭게 깨달은 팀워크와 신뢰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레이스가 후반부로 접어들며 팀 오로라는 극한의 도전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결승선까지 이어진 마지막 구간은 백두대간의 깊은 산악 계곡을 가로지르는 코스로 폭설과 얼음,
미끄러운 바위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눈사태 경고가 내려지며 팀은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우회로를 찾아야 할까요? 팀원 중 한 명인 소피가 묻자 엘리자는 주위를 둘러보며 고민했습니다. GPS는 이미 신호를 잃었고 지도를 펼치기에도 날씨가 너무 나빴습니다. 우회로를 찾으려면 시간을 크게 소모해야 했고 체력도 이미 한계에 가까웠습니다. 시간도 체력도 부족해요. 하지만 이대로 직진하는 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소피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설령이 고개를 들고 멀리 눈 덮인 계곡 쪽을 응시했습니다. 그는 몇 발짝 앞으로 나아간 뒤 멈춰 뒤돌아보며 팀원들에게 따라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설령을 믿자 엘리자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설령 덕분이었어요. 이번에도 그의 판단을 따르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설령이 안내한 길은 얼어붙은 계곡을 가로지르는 좁은 경로였습니다. 그 경로는 바위와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발을 잘못 디디면 바로 아래로 추락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팀원들은 조심스럽게 설령의 뒤를 따랐습니다. 중간쯤 지났을 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폭설로 인해 바위가 무너져 내리며 길이 끊겨 있었습니다. 루카스가 먼저 발을 내딛다 미끄러지며 바위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는 아슬아슬하게 절벽 틈에 걸쳐 멈췄지만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진 채 매달린 상태로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루카스, 괜찮아? 엘리자가 절규하며 외쳤습니다. 팀원들은 그를 구하기 위해 밧줄을 꺼내려고 했지만 발밑이 미끄러워 움직이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설령은 망설임 없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빠르게 루카스에게 다가가 그의 옷자락을 물고 안전한 방향으로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힘으로는 루카스를 완전히 끌어올리기는 어려웠지만 설령의 행동은 팀원들이 힘을 합칠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엘리자는 밧줄을 고정하며 팀원들과 함께 루카스를 끌어올렸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순간 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설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루카스 곁에서 그를 지키듯 서 있었습니다. 설령이 아니었으면 난 끝장이었을 거야. 루카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설령. 설령과 함께 계곡을 넘었지만 다음 장애물은 더 거대했습니다. 결승선을 앞두고 그들은 얼어붙은 강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강은 얼음으로 덮여 있었지만 얼음 밑에는 빠른 물살이 흐르고 있어 조금만 잘못 디뎌도 얼음이 깨질 위험이 컸습니다. 여긴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소피가 말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우회로를 찾으려면 몇 시간이 더 걸릴 것이고 체력은 이미 바닥이었습니다. 설령은 다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얼음 위를 조심스럽게 걸으며 어디가 안전한 지점을 찾을 수 있을지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령의 걸음은 마치 얼음의 두께를 잇는 듯 정확했고 그의 발걸음을 따라가던 팀원들은 비교적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 한가운데에 다다랐을 때 얼음이 갑자기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루카스가 중심을 잃고 물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몸이 급류에 휘말려 빠르게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설령은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살 속에서도 그는 방향을 잃지 않고 루카스의 옷자락을 물어 잡았습니다. 설령의 헌신적인 행동은 다른 팀원들에게도 용기를 주었고 엘리자와 소피가 강가로 뛰어들어 루카스를 잡아 끌며 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마침내 모두가 안전하게 강을 건너왔을 때 설령은 온몸이 젖은 채로 팀원들을 바라보며 가볍게 몸을 흔들어 물기를 털었습니다. 그는 지치지 않은 듯한 태도로 팀원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설령의 행동은 팀에게 단순한 감동 이상의 의미를 주었습니다. 엘리자는 강가에서 몸을 말리며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설령은 우리가 잊고 있던 중요한 가치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연과의 조화, 그리고 서로를 믿는 신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여기에 온 이유 아닐까요? 팀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령에게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는 이 여정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설령과 팀 오로라는 마지막 몇 미터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결승선은 눈 덮인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팀은 설령을 선두에 세웠습니다. 그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며 그들은 함께 결승선을 넘기로 했습니다. 설령은 마치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는 듯 당당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뒤를 따르는 팀원들의 얼굴에는 피로 속에서도 웃음과 감동이 서려 있었습니다.
결승선을 넘는 그 순간, 팀은 단순히 경기를 완주한 것이 아니라 이 여정을 통해 배운 모든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데 성공했습니다. 설령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팀 오로라의 진정한 영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설령의 헌신과 팀 오로라의 여정은 단순한 경쟁을 넘어 자연과 팀워크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주는 특별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마침내 팀 오로라와 설령은 결승선에 도착했습니다. 설령은 마치 자신이 이 순간의 주인공임을 아는 듯 당당히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의 뒤를 따르는 팀원들의 표정에는 피로와 함께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과 성취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결승선을 넘자 관중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자연과 인간, 그리고 동물이 하나 되어 이뤄낸 감동적인 여정을 축하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팀원들은 결승선 앞에서 설령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엘리자는 설령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설령, 내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너는 우리 팀의 진정한 영웅이야. 설령은 고개를 갸웃하며 엘리자의 말을 이해하는 듯 행동했습니다. 루카스는 설령을 가볍게 안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설령이 없었다면 우리 모두 산속 어딘가에 갇혀 있었을지도 몰라. 너 없인 이 레이스를 완주할 수 없었어. 비록 팀 오로라는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대회 참가자와 관계자들, 그리고 전 세계 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다른 팀들도 이들의 여정을 칭찬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특히 설령의 존재와 그가 보여준 행동은 자연과 인간의 협력을 상징하는 특별한 순간으로 기억되었습니다. 대회 주최 측은 설령에게 명예 완주자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메달은 설령의 목에 걸렸고 설령은 마치 자신이 그 순간을 이해하는 듯 당당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관중들 사이에서는 감동과 놀라움이 가득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저 개가 정말 저 팀과 함께 모든 구간을 완주한 거야? 믿을 수 없어. 저게 가능하다니. 설령은 단순히 팀의 마스코트를 넘어 진정한 영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회 이후 설령과 팀 오로라의 이야기는 전 세계 언론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뉴스 채널, 다큐멘터리 제작자, 그리고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이들의 여정을 상세히 조명하며 자연과 인간, 동물이 협력한 특별한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특히 한국 진돗개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설령의 충성심, 지혜, 그리고 헌신적인 행동은 한국의 진돗개 품종이 가진 뛰어난 특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돗개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고, 진돗개를 가족의 일원으로 맞이하고자 하는 문의도 급증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설령의 이야기는 특별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 산악 문화와 진돗개의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며 한국 사람들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산악 가이드 박용철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령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가 사람을 도운 것이 아니라 한국의 자연과 문화가 얼마나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대회가 끝난 후 팀 오로라는 한국에 머물며 설령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설령이 자연에서 살아왔던 방식을 존중하며 그를 돌보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설령은 산속에서 태어나 자연의 일부로 살아왔지만 팀과 함께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엘리자는 설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수의사를 찾았고, 수의사는 설령이 매우 건강하며 그의 행동은 진돗개의 특징을 완벽히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설령은 단순히 강아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동료였군요. 수의사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가 보여준 헌신과 지혜는 놀랍습니다. 한국 진돗개가 이렇게까지 똑똑하고 충성심이 강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엘리자는 설령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우리를 도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 팀의 일부이고 이제는 가족이에요. 팀 오로라는 설령과 함께한 여정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방영되자마자 큰 화제를 모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자연과 동물, 그리고 인간의 협력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설령이 위험한 순간마다 팀을 돕고 자신을 희생하며 팀원을 지킨 장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장면들은 단순한 서바이벌 스토리를 넘어 신뢰와 희생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설령은 우리가 잊고 있던 중요한 가치를 되새기게 했어요.
그것은 바로 서로를 믿고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엘리자는 다큐멘터리 마지막 장면에서 말했습니다. 설령의 이야기는 대회를 넘어선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팀 오로라는 그들의 여정을 통해 배운 팀워크, 신뢰, 그리고 자연과의 공존에 대한 메시지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자 했습니다. 엘리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배운 것, 그리고 설령에게 배운 것은 단순히 경기를 위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삶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치들이었죠. 설령은 우리에게 진정한 팀워크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한국 산악 문화와 진돗개의 명성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며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자연을 체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또한 진돗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한국의 전통적인 품종 관리 방식에 대한 연구와 관심도 커졌습니다. 레이스가 끝난 후 팀 오로라는 설령과 함께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설령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여행하며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알리고 사람들이 동물과 함께하는 삶의 가치를 깨닫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설령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루카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팀원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되었어요. 엘리자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설령과 함께한 이 여정은 단순히 대회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믿고 자연과 공존하며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는 과정이었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설령을 찾으세요. 그는 분명히 여러분 곁에 있을 겁니다. 설령과 팀 오로라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이 남긴 감동과 가치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은 자연, 동물 그리고 사람의 유대가 이루어낸 특별한 이야기를 각색하여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감동과 영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